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단짠단짠이다. 네, 어제만 해도 하락을 하면서 한국 시장이 크게 무너질 것처럼 비관적이었는데 그나마 한국 시장은 강하게 버티는 모습.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될 때가 이미 넘어선 거죠. 저는 5월까지는 한국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좀 어렵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주식시장인데 이때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빠른 순환매, 바로 하루 개법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 다시 꼬라박고 쫓아가면 뒤통수 때리고 또 순환으로 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장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약하진 않다. 미국의 단짠단짠에 눈 돌아가면은 돈을 벌 수 없다. 이 단짠단짠에 적응을 하고 한국 시장의 강한 모멘텀과 모습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강한 25년은 한국 주식시장의 해다 이렇게 믿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 이게 이제 화두죠. 특히 삼성전자의 화두. 어제 이제 아마 저걸 한 것 같아요. 주총을 했는데 전영현 회장이 HBM3 12단에 대해서 올 하반기부터 우리가 시장을 리딩하고 주도할 것이다. 강한 확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최근 외국인 움직임 수급인데요. 최근 3일 동안 어제 400만 주, 그 전날 300만 주, 800만 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야기했죠. 한 달 내내 하루 들어오고 다 하락으로 때렸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수급의 변화, 이 변화를 잘 감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삼성전자나 소부장 관련주들을 사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FOMC 회의가 오늘 이제 미국에서 끝이 났죠. 뒤에서 잠깐 다뤄지겠지만 상당히 내용을 완화해서 비둘기적으로 파웰이 소화를 해줬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트럼프에게 채널을 좀 맞추는 듯한 느낌? 그렇지만 저희들에게는 좋은 거죠. 이제 시각은 1분기 실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1분기 실적에 집중하면서 실적이 좋은 애들을 골라서 미리 이제 도를 놔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3월 3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전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느 것이 두들겨 팰지 또 그동안 공매도 많이 쳤던 2차 전지를 다시 환매수로 돌려 세울지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공매도 이번 재개 수혜주는 2차 전지가 될 가능성, 반도체가 될 가능성 그들 너무 많이 공매도로 쳐놨기 때문에 이제는 상한에서 환매수에서 상한을 해줘야 되는 상황. 이런 면에서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대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 조선 이런 종목들은 또 두들겨 맞을 가능성, 제약바이오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 밸런스 게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더욱 세밀하고 집중해서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공매도가 쳐져 있는지 적게 나와 있는지 많이 나와 있는지 퍼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밸류에이션 다른 기업 피어 그룹과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 비슷한 기업들을 봐서 퍼도 한번 비교해보고 이러한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할 일이 많고 뭔가에 집중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방금 끝난 미국은 다우는 플러스 1.16, 나스닥 플러스 1.82, S&P 500 1.44. 어제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하락했던 게 오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 단짠단짠에 잘 익숙해져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 원인을 보면 1번은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우리 파웰의 이제 발언이었죠.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4.2에서 4.5로 동결을 했다. 분기 말마다 공개되는 점도표라고 그랬죠. 점도표 올해 중간값을 3.9% 예측하면서 4.25에서 4.5에 3.9면 두 번 정도 0.25%포인트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준 발표와 파월의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보면
연준은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조정을 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미국 경제 성장률 1.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도 0.4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그때 2.1 정도로 전망을 했던 것 같은.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2.8%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보다도 0.3%포인트 높은 수치죠.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하고 있는데 연준 이사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졌고 경제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이제 풀이를 한 거죠. 네, 이렇게 수치를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네, 센티적으로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그러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상당히 트럼프에게 채널을 맞춘 듯한 느낌? 연준 위원들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 중앙값을 3.9%로 유지. 3개월 전에도 3.9% 그대로 둔 거죠. 이에 따라서 4.25에서 4.5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 2026년 최종 금리는 3.4, 27년은 3.1 추가 하락으로 예상하고 그대로 변화는 없는 거죠. 네. 중장기 금리도 3%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연준 위원들 입장은 다소 매파적 통화 긴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 점도표에서 단 한 명의 의원이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무려 4명이 동결을 지지를 했습니다. 4명은 한 차례 인하를 전망했고 두 차례 인하를 선택한 이유는 9명이었죠. 세 차례 금리를 인하를 예상한 사람은 2명. 또 시간이 변하면 이제 또 바뀌는 거죠. 네. 일단은 2번이 9명, 3번이 2명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뭔가 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추가로 더 이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인데 저는 올해 최소한 3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에게는 속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파웰의 발언이었죠. 파웰의 기자회견에서 대체적으로 비둘기적인 통화 완화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일시적이다. 트랜저티, 이렇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이게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 일시적이다. 관세로 인한 영향이 아직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잘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상당히 트럼프를 의식한 그런 채널 맞추기였다. 이게 상당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또 중요한 뉴스는 테슬라에 관한 뉴스죠.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봇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 CPUC가 운영 사업자 TPC 허가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서 반등에 성공을 했다. 로봇택시 예비 면허를 준 거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테슬라가 4.8%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의 상승을 리딩한 주요 원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어제는 5% 이상 빠지면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카페에서 우리 같이 토론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 반등에 가장 앞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주요 키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3월 FOMC 기준금리 동결. 금 선물이 원수당 3,060달러를 돌파했다. 그 다음에 EU 내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15% 감축을 하겠다. 한국에 영향을 미치죠. 니플 CEO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소송을 철회하면서 XRP, 니플의 티커가 XRP가 1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이제 가장 세계에서 지금 루저죠. 트럼프와의 긍정적 대화를 했다. EU 구글의 과징금 부과 경고를 했다. 애플은 경쟁사 기기 호환을 명령을 했다. 이탈리아 세계 최초로 100% AI 신문이 등장했다. 체계적이고 명확하다. 신문도 이제 기자들 없이 쓸 수 있네요. 보잉, 일본 항공의 대규모 주문에 6%대 급등. 일본 항공에서 대규모 주문이 나왔네요.
네. 지난번에 이시바가 가서 준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CFO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보잉 주가가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경제지표 및 주요 주가지수 주가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선물 103.187 다시 103을 살짝 회복하는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온달러는 1459원, 원화는 여전히 약세네요. 오늘도 0.71%.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좀 강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약세의 모습. 뭔가 정치적으로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엔화는 148.96엔, 0.25%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984,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5.9bp, 10년짜리는 4.252, 네, 2.9bp. 10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훨씬 많이 빠진 그런 모습. 역시 FOMC 회의 결과가 2년짜리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WTI는 0.49% 상승. 금은 앞에서 말했죠. 3,055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3.87% 상승. 브로드컴 4% 상승했네요. 196달러. 빨리 200달러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 4.79%. 팔란티아 2.74. 아이온큐 2.49. 반대로 니게티는 3.79% 하락을 했네요. 조비에베이션 5.35% 상승. 엔비디아 2.83% 상승. GTC는 빛 좋은 개살구다. 이제는 매력이 전혀 없는, 네, 늙어가는 김태희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늙어가는 김태희. 우린 제니아 같은 애가 좀 필요하죠. 네. 애플은 1.21% 상승, ARM-1.1. 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더 적게 빠졌죠. AMD 3.21% 상승, 메타 0.73, 일라인일리 1.87%, 837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 상승, TSMC 0.52,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3.58% 상승. 네, 오늘 인원은 워낙 테슬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 제가 1분기 실적으로 이제 방점을 찍어라 여러 번 이야기를 앞에서 했죠. 이제는 핵심이 공매도하고 기업 실적이다. 이 기업 실적에 누가 잘 분석을 해서 기업 실적 좋은 것을 들고 있느냐, 이게 이제 1분기 싸움, 3월 싸움이라는 거죠. 기업 실적의 방점을 좀 봐라. 한번 봅시다. 올해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 하향이 마무리됐다. 하향이 마무리된다. 계속 컨센서스가 하향이 됐는데 마무리된 과정이 반등을 해가면서 이제 시장에 좋은 기운을 넣어줄 것 같다는 이야기죠. 25년 코스피 순이익 예상치는 현재 204조 원으로 작년 8월 말 고점 243조 원, 또 3월 초 203조 원, 네. 8월 말은 243조, 3월은 203조까지 빠졌는데 15% 하향인데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 중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 항상 변화, 올라갔다가 내리는 거,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거. 연간 컨센서스와 분기별 컨센서스 합의 괴리가 있었는데 분기 컨센서스가 연간 컨센서스보다 늦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나는 거다. 25년 1에서 4분기 컨센서스가 거의 형성된 작년 말 분기별 이익 합계가 187조 원, 최근 195조 원까지 4% 이상 상승 중에 있다. 최근 두 지표가 수렴하고 있고 컨센서스 변동성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 하락에 대한 추정이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닌가,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코스피 순위 컨센서스 하향 마무리가 됐다. 코스피 2025년 순위 컨센서스가 쭉 빠지다가 이제는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는 분기별 이익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 1분기 이익 모멘텀도 반도체, 배터리, 유통 이 세 개죠. 네, 반도체, IT 가전, 화학, 소매 유통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실적이 올라오는 건 최근 한 달간 DRAM 가격이 5%, 낸드가 3%가량 올라오는 것에서 반도체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2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친다면 지금 사야죠. 네, 지금 사서 3분기 때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드 스팟 가격이 쳐 올라오는 거, 한국 수출 달러 기준 바닥을 찍고 올라오죠. 원화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MSCI EM 이머징 마켓 지수 중에서 한국 비중이 계속 빠지면서 거의 10% 이하로 내려왔죠. 이것도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검정근 아이쉐어에서 한국 비중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아이쉐어, MSCI 이머징 마켓 ETF 중에서 둘 다 이제 바닥을 쳤다는 거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대비 한국 ETF의 아웃플로와 언플로어래요. 그래서 돈 빠져나가는 것들이 멈춰서면서 반등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39%이고 금리가 2.79 모습. 네. 12개월 예상 배당 수익률도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뚫고 올라온다면 주식시장의 매력이 살아나는 거죠. 한국 채권 투자 대비 주식 투자 상대 수익률이 쭉 빠졌다가 최근엔 다시 돌아서는 모습,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매력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결론 봅시다. 미국의 단짠단짠에 흔들리면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미 한국 시장은 작년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으면 이를 이제 믿고 강하게 시장을 떠나지 말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의 반등과 외국인 매수 자금의 유입은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신정부 출범에 대한 희망,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이 평가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내일 6만원을 돌파하면 목표 가격은 다음 7만원이 될 것이다. 지수가 10% 이상 상승하면 개별 종목 30% 이상 올라가는 거죠.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SK온의 수주 등 어제 이제 일본 자동차에 10몇 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이미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돼서 살아남은 큰 것만 살아남고 한국과 중국 애들만 살아남는 거죠. 또 강한 파이프라인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주, 최근에 많이 오르죠. 그리고 관세와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엔터나 케이푸드, 그 다음에 방산, 조선,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문제는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바이오하고 방산하고 조선이 공매도를 맞을지 안 맞을지, 이게 이제 가장 큰 매도에 대한 두려움. 반대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쳐놨기 때문에 이제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죠. 환매수, 매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공매도에 대한 기본 밸런스인데, 이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배팅을 해라. 그렇죠? 반도체는 삼성전자 사고 소부장 중에서 뭐 서너 개, 한두 개 사서 들고 있고, 2차 전지는 LG 엔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뭐 4680 서프라이 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몇 개 사서 두 개 또는 세 개씩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는 방산과 조선을 좀 쫓아가기에는, 물론 많이 오르죠. 조선도 어제도 막 오르는데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 그 다음에 공매도, 이것에 대해서 조합을 잘 찾아서 그 중에 매력적인 종목을 골라내는 게 여러분 능력이죠. 저희 카페에서는 제가 한번 나름대로 골라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허락을 해드립니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말은 주식시장이 좀 약하죠. 오늘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잘 버티는 하루, 우리 내 종목만 좀 대박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